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양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BA 입교하신 8기 여러분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방을 봤더니 정말 본격적 리뷰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주차인데 맞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강의 맞나요? 네. 저도 제목을 건강에 대한 자유를 안겨줄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없거든요. 저 역시 건강을 잃어서 메나텍 제품을 만나게 됐고 클리닝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건강하고 또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할 클리닝 프로그램이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17번째 클린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유지 중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설명 들으시겠지만 유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지 기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식사는 한 끼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클린 식사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하면 정말 건강해지는가라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요. 과연 내가 100세까지 살까? 자, 우리 스폰서님은 늘 이렇게 하죠. 나는 150세까지 산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수명이 142세라고 이미 타임제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142세, 145세까지 산다면 우리는 몇 세까지는 살 수 있다? 100세까지는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아직 깡깡 멀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20대 앉아 계시는데요. 야,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 깡깡 남았습니다. 깡깡이란 말 압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정말 에너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만성질환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 별로 안 아파요. 혈압약 하나 정도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무슨 혈압약은 당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 분들에게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단 1% 빼고는 전부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고혈압약 먹는 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글리코를 만났고 메나텍이라는 회사를 만나면 절대 여러분은 이런 1% 속에 99%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99% 이상들이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있고요. 정말 의료기술이라든 진단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도 막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병은 늘어나고 답은 없을까요?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느끼듯이 만성 난치성 질환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성 난치성이 왜 난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치료가 힘든다는 거죠. 재발한다는 겁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만. 비만도 난치성 질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자, 그거는 제대로 된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재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린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재발이라는 느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몸을 케어하느냐에 따라 난치란 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만성 난치성 질환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여기 보시면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되어 있죠. 자가 면역 환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가 면역 질환이 뭘까 궁금해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루푸스라든지 요즘 크론병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병 들어보셨죠? 예. 또 뭐 있을까요? 강직성 척추염.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다발성 경화증.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흔히 듣는 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거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계의 오류 상태라는 거죠. 혼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면역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처리해내야 되는데 나쁜 것들을 처리해내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 몸에 공격을 하면서 내 몸의 조직들이란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퍼스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한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 전도사, 미소 전도사, 치료 전도사라 웃음 전도사 최은희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자살했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은희 씨가 저는 TV에 나왔을 때 항상 너무 밝게 웃고 항상 즐거운 얘기를 해서 이분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루푸스 환자였어요. 근데 통증이 200가지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 죽겠다 생각하겠다고 두 분이 결정해서 어느 여관에 가서 남편이 최은희 씨를 죽이고 본인이 자살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글리코를 알았다면 메나텍을 알았다면 클린을 알았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모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너무나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 지금 심각한 게 바로 바이러스의 전쟁과 지금 우리가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1, 2년 이상이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끝이 안 보여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자, 왜 이렇게 걸릴까? 왜 이런 병이 걸릴까 봤더니 해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면역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고 이 면역력의 감소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현대의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죠? 병원을 가게 됩니다. 자, 당연히 진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 예전에 비해서 빨리 발견합니다. 하지만 발견을 하면 뭐예요? 결국 치료하는 것이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요법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많은 의료인조차도 여기 보시면 자마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의료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죠. 예, 이게 무슨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질병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질병의 상태일 때 의료인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물을 닦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대증요법, 아까 했던 증상을 완화. 쉽게 얘기하면 급성 환자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외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났는데 아니야 집에서 자연치유로 해결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빨리 어떻게 가셔야 돼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인 경우는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면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생활 습관이나 내 몸에 어떤 쉽게 말하자면 식습관,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쌓였던 때문에 근데 약물로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약으로 해결을 하려는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원인, 저 물이 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의 근본적인 부분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세포 단위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은 세포 단위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만성 난치성 질환은 늘어나고 있고 해결책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지금 질병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나무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혔죠. 저 열매들 중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열매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알러지, 두드러기, 혹은 전립선, 부종, 변비, 근육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우울,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 천식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쁘게 맺혔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건강하지 못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다 떨어진 이 열매,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잎새. 자, 생각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칠을 한다고 나무가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쁜 열매가 맺히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내가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나무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왔다는 거죠?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개선함으로써 정말 건강한 열매,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현대학은 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뭐냐,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 우리 제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부터 뭐 하셔야 돼요? 바꾸는 게 1순위예요. 그게 먼저 1순위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2순위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부터 먼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 혹시 내가 이런 생활 습관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몸을 가지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또 몸이 안 좋은 분을 만나시면 점검부터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가?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식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식생활이 결국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이런 질병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난치성 질환이나 혹은 자가 면역 질환, 혹은 바이러스로 내가 감염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그 뿌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식생활인데,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잘 못하죠. 아침은 거의 다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차려줘서. 예, 바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잘 안 드십니다. 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식이 너무 잦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론 외식보다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배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드셨죠. 특히 1인 가구가 너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분들이 실제적으로 간편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배달 음식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편 음식들, 배달 음식들의 가장 문제가 뭘까요? 나트륨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이 별로 없다는 거. 한 끼는 먹는데 그 속에 우리가 건강을 차지할 수 있는 영양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혹시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영양가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먹는 집밥이 아니라면 크게 영양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나는 그래도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좀 금방금방 해서 먹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농법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우스죠. 자, 하우스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야채나 과일 같은 채소들은 광합성이란 걸 해야 돼요. 광합성 아시죠? 햇볕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그 광합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요즘 다 어떻게 제철 과일이 없습니다. 다 어디로 들어가죠?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너무 좋은 영양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뭐죠? 비료죠. 네. 화학 비료 너무 많이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 뭘까요? 조기 수확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들이 완숙되기도 전에 이미 조기 수확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들은 마지막 딱 완숙됐을 때 생기는 영양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복숭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죠. 예전에 1953년도에 50년대 복숭아 한 개면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충분히 보충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을 지금 현대 와서 해보려니까 복숭아 53개를 먹어야 그 양이 채워진다는 것. 여러분 하루에 복숭아 53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되면 비싸요. 그죠? 살찌죠? 그리고 요즘 과일이 어때요? 전부 당도가 너무 높아요. 과일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염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장 상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 건강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순위 끊어야 될 게 과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일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염증에서 해방됩니다. 살찌는 것에서 해방됩니다. 합니다. 그 정도로 당도가 높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영양가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요만큼만 먹어도 되는 걸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만큼 먹어야 그나마 내가 하루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채워내는데 예전보다 더 안 먹죠. 그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 내가 먹는 음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그 안에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닭을 한번 보자는 거죠. 닭이 어디서 자라요?
닭이 어디서 자라요? 하기 이상하네. 닭은 어디서 커요? 닭자. 그 평수가 진짜 좁은 평수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서 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닭이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랬으니까 진짜 뭘 많이 맞아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을 팔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크게 자라기도 전에 그냥 여러분이 드시는 통닭들 있죠? 그냥 오염된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보시면 1950년대는 70일이 지나도 닭이 요만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48일만 지나도 이따매요. 예, 그만큼 성장 촉진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먹여서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제 586 뭐 이런 세대들 체력장이에요. 체력장 기억나세요? 오래 달리기. 혹시 오래 달리기 기억나세요? 저도 예전에 오래 달리기 할 때요, 지구력이 요하잖아요. 저는 막 달리다 보면 나중에 천천히 달립니다. 늦게 달려 데리고 간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정말 윗몸 일으키기 막 이렇게 매달리게 무표정하게 서 있고, 기억나십니까? 진짜 체구는 작아도 체력이 장난 없이 좋았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게 하라면 합니까, 애들? 못합니다. 체격은 엄청 커졌어요. 하지만 체력은 바닥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만큼 영양가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생활 습관이 심각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 내가 먹는 음식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게 여러분의 질병을 일으키면 제일 문제가 수면 부족이에요.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저한테도 묻고 싶은데 저보고 내가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제가 2, 3시에 자거든요. 이거 좀 심각한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은 너무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많이 들으실 겁니다. 10시부터 2시 사이가 우리 몸에서 뭐 하는 하고 면역작용하는 시간.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기능. 그 시간에 자야 면역력이 높아져요. 근데 그 시간이 잡니까? 아유, 젊은 친구들 안 잡니다. 그 다음 2시에서 6시 사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내 몸이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안 자, 그 시간에. 그럼 재생이 안 되지. 해독이 안 되지. 그 자꾸 붙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안 자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죠. 운동 정말 안 하죠. 요즘 저는 운동 좀 많이 합니다. 네, 운동 진짜 매일 합니다. 매일.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게 숨쉬기 운동. 그건 잘했는데 그 외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1시간 한 20분, 30분씩 합니다. 그랬더니 컨디션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운동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는 조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시죠? 근데 스트레스 없으신 분, 만약에 여기 손들면 그분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원래 바보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다 하는 분들은, 특히 사업자가 스트레스가 있다 하는 분들은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만성 스트레스죠. 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일어난다는 거. 뭐 물도 잘 안 먹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면역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사에도 문제고, 생활 습관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내 몸의 신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가장 중요한 내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밝혀진 게 바로 독소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워낙 디톡스나 뭐 해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독소 정말 많아. 그럼 도대체 독소라는 게 뭘까? 정입니다. 내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 생화학 반응이죠. 대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방해하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소라고 합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를 이제 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독소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게 가장 심각한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화학물질만 1억 3,700만 종이랍니다. 엄청나죠? 네. 과학이 발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문명의 이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매일 200종의 화학물질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어요. 네. 자, 근데 가장 심각한 게 이 모든 환경 오염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자, 이 환경 호르몬 뭘까? 왜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를까? 왜 그럴까요? 왜 호르몬이라고 부를까요?
환경 오염 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과 거의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호르몬과 구조가 똑같다. 이게 내 몸에 들어온다. 그럼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뭔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호르몬과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내 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호르몬인가?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어떻게 되죠? 혼란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면역 시스템에 이제 교란이 일어나고요. 호르몬과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냥 축적을 해놔요. 특히 어디에다가? 생식기에다가 축적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내 몸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근종들이에요. 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궁에 혹이 생기거나 갑상선에 혹이 생기거나 유방에 혹이 생기거나 다양한 곳에 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독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냐? 유입 경로를 조금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첫 번째는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는 쪽 하나, 두 번째는 경구, 내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로? 경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점막이나 경구로 들어오는 거는 내 몸속으로 음식이나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는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합니다. 거의 90% 이상 다 해독해요. 첫 번째 어디서 해독해내냐면 장에서 해독해내요.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장에서 일단 한번 걸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때요? 그러고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서 걸러내죠? 간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간을 해독기관이라고 하죠. 근데 가장 문제가 이게 경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점막이나 경구로 들어오는 거 한번 볼까요? 점막으로 과연 뭐가 들어올까요? 밖에서 여러분 호흡하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숨 쉬면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죠? 대기오염이죠. 예, 매연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년 32,000명이 거의 뭐 매연으로, 예, 환경 물질로 사망합니다. 매년. 더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겠죠. 더 문제는 지금 미세먼지, 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려졌지만 이런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면 잘 못 걸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가 혈관을 돌고 가장 문제가 뇌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치매나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막으로 들어오는 이거 넣어야 돼요.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구로 들어오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 안에, 여기 보시면 인류는 음식으로 자멸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먹는 게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먹는 음식 속에 너무나 많은 합성 보존료, 화학 조미료, 여기 보시면 유아 안정제, 산화 방지제, 착색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1년에 먹는 이런 방부제가요 25kg 정도 되는 거예요. 매년 먹는 게. 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썩지도 않겠다 이런 말. 너무나 방부제를 많이 드셔가지고, 예, 예, 어느 정도인가 1년에 한 이만큼 드신다고 보죠.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대체 25kg가 감을 못 잡으니까 한 전문가들이 25kg가 이만큼이라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만큼씩 1년에 방부제 같은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들어오는 게 우리 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니까 해독하겠죠. 계속 해독하다 하면 나중에 누가 지칩니까? 간이 지칩니다. 이 지치게 되면 결국 해독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간에 문제도 오지만 면역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문제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음식 중에 가장 문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가 먹는 생선에, 우리가 먹는 소금에 알게 모르게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 한 달에 칫솔 하나씩 먹는 거예요. 배부르시죠? 한 달에 칫솔 하나 먹으면 1년이면 칫솔이 12개인데. 예, 이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쌓입니다. 자, 마지막 뭐죠? 경피로 들어오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경구, 점막으로 들어오는 거는 간에서 장에서 일자 걸러냅니다. 90% 거의 다 해독이 돼요. 10% 정도가 쌓입니다. 근데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90%가 쌓입니다. 10%밖에 못 빠져나가요. 왜? 환경 호르몬 형태니까. 내 몸이 쌓이는 거죠, 계속. 어디다 주로 쌓이다? 생식기나 혹은 지방 조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살이 이제 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혹들도 만들게 되죠. 암도 발생됩니다. 자, 가장 저는 무서운 게 이제 여자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여자들이거든요. 첫
번째, 매일매일 여러분 뭐 사세요? 여자분들은 일단 생리합니다. 생리대에 엄청난 환경 호르몬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그 부위의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얇은 조직에는 일반 피부보다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속도가 거의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식기 질환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하잖아요, 여자분들. 남자는 안 하나요? 남자는 딱 뭐 하나만 바르고 끝나는 사람 있죠. 로션 하나 땡. 맞나요? 여자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네, 기초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바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는 게 아니고 두드려서 집어 넣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씻고 또 바르죠. 자기 잠에서 또 바르고 잡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하루에 매일 515개 화학물질이 이미 노출되고 거기 안에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모든 화장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처음 메나텍 화장품을, 예전에 썼던 화장품을 완벽하게 버리고 이걸 쓰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메나테크를 딱 만났는데요. 메나텍 화장품 표기 앞에 뭐라고 되냐, 파라벤 프리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다. 14년 전에, 15년 전에 화장품에 파라벤 프리라고 적혀 있는 화장품은 1도 없었어요. 근데 메나텍 제품은 파라벤 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 파라벤이 가장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심각하게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가지고,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유방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가슴을 도려내고 이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돼서 거의 임파까지 다 도려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목에 쪽이 다 뭐죠? 다 생식기. 저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벤이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렇게 원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파라벤 풀이라는 말만 듣고도 그냥 다 바꾼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화장품에 엄청나게 많은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면활성제, 이거 어디 들어있느냐? 샴푸, 치약. 바로 샴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합니까? 씻어내잖아요. 하고. 근데 치약은 딱 들어가죠. 어떤 애들은 치약을 또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변에 얼음보다 더 파라벤이 많이 검출됩니다. 그대로 먹어버리거나 삼켜버리거나, 예. 그리고 점막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눈 뜨면 샴푸하죠, 치약하죠, 바디 씻죠. 이 전부 다 그 안에 뭐 들어있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들이 집어넣죠. 이런 여성들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훨씬 더 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피독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혹시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파라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호르몬이 없는, 환경 호르몬이 없는 제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클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제품만 드시면 안 되고요. 딱 바꿔야 될 게 치약부터 바꾸시고 샴푸, 화장품 이게 다 바꾸셔야 돼요. 뭐 없는 걸로, 환경 호르몬 없는 걸로. 못 찾겠으면 멀리 찾지 마시고 메나테크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 뭐 한다 그래서 내 몸에서 장에서 간에서 뭐 한다? 해독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내 몸이 뭐 합니까? 여기 보시면 생활습관, 잘못된 식생활, 이 물질이 내 몸에 너무 많으니까 내 간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해독을 못 해내. 그럼 할 수 없어요. 어디다가? 숨겨놔야 돼. 어디다 숨겨놔할까 봤더니 어디다 숨겨놔요? 배에다가, 내장에다가. 왜? 독소가 거의 지용성이거든. 기름이거든. 그러니까 내장 조직 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더 뱃살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미형 인간 아세요? 거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배는 빵빵하고 팔다리는 가는 사람들. 나는 별로 먹지도 않아. 근데 자꾸 이 배둘레햄이 자꾸 늘어나. 어떤 분들이 독소가 많은 분들이, 내 몸에 독소가 많으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독소가 좀 많네, 살이 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장기 속에 이 독소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유리화, 녹아요. 녹아서 내 몸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시켜요.
그 혈관에 닿으면서 혈관 질환들도 일으키면서 뇌 질환도 일으키고 온몸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염증성 질환들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가 가장 무서운 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환경 호르몬이 심각한 여러 가지 호르몬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 두 번째 이게 내 몸에 돌아다니면서 온몸에서 뭘 일으킨다? 염증을 일으킨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없애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배가 많이 나와서 보기 싫어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암부터 생식기 질환부터 여기 보시면 당뇨, 모든 질환은 호르몬계 질환들은 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독소입니다. 독소. 이 독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고 나는 못 느끼잖아요. 내가 독소가 많은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근데 와 독소가 너무 많네라고 느끼는 때면 내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여기 있는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내가 느끼게 된다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간에서 더 이상 해독을 못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대사균형이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자꾸 찝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 대사균형 깨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대사균형이 깨지면 당이 올라가요. 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이 옵니다. 이건 대사균형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인슐린 저항성들이 올라가면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상황.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뿐만 아니라 피곤해 죽겠네가 입에 달고 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이 염증이 있다면 그게 좀 심해지거나 에너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바닥인 사람.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또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내가 못 이겨내겠어.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이 3가지 그림. 아, 너무 피곤하네. 어딘가 아파. 자꾸 뱃살이 늘어나네. 이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느끼면 됩니까? 내가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처리해낼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큰 질병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제가 질병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독소가 결국 염증을 갖게 오게 되고요. 이 염증이 결국 만성질환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염증입니다. 이 모든 염증이 결국 이 모든 질환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알츠하이머, 폐질환, 관절염, 뭐 알러지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아토피, 비염 이 모든 것은 결국 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뿌리로 내려가 봤더니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독소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 안 하고 단지 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거나 항히스타민을 처방한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염증에 내가 많이 취약된 사람은 어떠냐? 여기서 보세요. 3개 이상이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혹시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이분은 이제 염증으로 갑니다. 자, 내가 콜레스테롤 주기가 좀 높다. 내가 좀 비만하다. 아니면 자가 면역을 앓고 있다. 늘 잇몸이 좀 안 좋다. 좀 피곤하네. 난 늘 우울하고 불안하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비염, 천식, 아토피. 혹은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밤에 잠을 잘 못 자. 40세 이상이다. 와, 큰일이네. 그죠? 나는 그럼 염증에 취약하다. 자, 염증에 취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피곤해. 뭐, 밤에 원래 잠 안 와.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2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치매 옵니다. 20년 뒤에 이미 치매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치매. 자, 왜냐면 이렇게 염증이 많은 사람을 봤더니,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을 봤더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뇌 부피가 작은 거예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치매의 위험률이 3배 이상이 올라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아시죠? 이 부위에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다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 더 뇌에다가, 안 그래도 염증이 있는데 더 염증을 일으키는, 뇌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를 가중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밀가루라는 거죠. 뇌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텐인데, 글루텐이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잖아요. 자, 글루텐을 봤더니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밀가루에 쉽게 노출된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현상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글루텐들이요, 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장을 뚫고 들어와서 얘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나 신경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두통의 원인을 봤더니 그 한 가지가 밀가루인 거죠. 여러분 인스턴트 점심 많이 드시고 이러시면요,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면 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장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 문제가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포그가 뭡니까? 멍한 거죠. 이 방에 왜 왔더라?
분명히 온 이유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이런 것들라든지 나중에는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늘 느낍니다. 머리가 아파요, 우울해요, 스트레스예요, 불안해요, 수면 장애와 이거는 무슨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질병이 되기 전 단계 미병 상태입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 내버려 두면 결국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습니다. 꼭 이러고 나서 어째갑니까? 꼭 아파봐야 치료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 이런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이쪽으로 질병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질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 우리가 뭐라고 얘기죠? 반건강 상태라고 하죠. 이 현대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뭐죠? 나를 몸을 돌려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면 이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치유를 올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몸에 내면에 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치유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체의 자연치유력은 이미 자연에서 다 있다. 과학은 그것을 발견하는 일일 것뿐이다. 자, 어떻게? 내 인체의 자연치유력은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내 몸이 스스로 뭐 한다고 됐어요? 진단하고 수정하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을 자연치유력이 하는데 이 자연치유를 높이는 방법 딱 해답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만 제대로 해주면 내 몸이 알아서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제대로 된 식습관이 잘못됐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됐을 때 자연치유력이 좋아지는데 그게 바로 방어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나쁜 게 들어올 때 잘 방어해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생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늘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부적인 환경에서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내 몸이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 이것이 됐을 때 진정한 자연치유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방어나 회복이나 조정 능력을 결정하는 애가 누굴까? 누가 그럼 이런 걸 관장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갔더니 누가 하더라? 세포막에 뭐가요? 세포에 뭐 있다? 센서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사슬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이 당사슬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까 이제 방어해내고 조정하고 회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의 이 당사슬은 인지와 면역과 내 몸의 소통을 통해서 건강한 자연 치료를 회복하는 키가 바로 세포의 뭐다? 당사슬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연 치료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사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10만 개 정도는 구성이 돼 있어야 이런 재생과 회복과 조정이 되더라. 근데 현대인들은 아까 반건강 상태, 늘 수면 장애, 불안, 우울, 염증, 통증 그런 사람들 몇 개밖에 없다? 3, 4만 개밖에 없고 완전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뭐다? 10,000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세포의 당사슬을 만드는 게 결국 이제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8가지의 탄수화물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이 글리코 영양소가 내가 식사를 통해서 부족하게 되면 세포의 구조물이 형성이 안 되면 뭐도 안 된다. 방어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보호도 안 된다. 회복도 안 된다. 재생도 안 된다. 그러면서 심각한 면역질환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했을 때 비로소 내가 자연치유력이 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길래 이런 자연치유력이 좋아지는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호흡기 쪽입니다. 왜냐하면 호흡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내 몸에 외부적으로 아까言った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쪽에 요 막대 형태의 당사슬이 쫙 깔려 있어서 얘네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대로 감염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까? 호흡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위죠, 위. 위로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당연히 위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위 안에 가장 무쇠가 뭐죠? 균,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런 균들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위 속에 뭐가 많으면, 이런 당사슬들이 충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위를 보호하면서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부족하게 되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장으로 내려와서는 이 장에 있는 당사슬층이 장에 뚫고 들어오는 순간 문제를 일으킵니다.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나 소장이나 대장에 여기 있죠. 이게 전부 다 뭘까요? 이 당사슬, 특히 점액이죠, 점액. 뮤신 형태의 당살들이 꽉 깔려 있는데 가장 나쁜 게 많이 들어오는 게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 당살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게 뚫린 대장입니다. 뚫리면 여기 다 어떻게 돼요? 이 사이사이로 독소들이 그대로 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염증 일어나면, 심각한 해독 장애가 일어나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당사슬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할까요? 당연히 혈관 안에도 뭐가 다닐까요? 찌꺼기들 다니겠죠. 이 찌꺼기들을 얘네들이 뭐 할까요?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들 그대로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이 당사슬층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부족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 떨어지게 되는 이유를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패스트푸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죠? 피자, 햄버거, 빵 좋아합니까? 이걸 먹는 순간 다다다다 떨어집니다. 그러는 순간 심각한 혈관계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그죠? 얘는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잘 떨어지기도 하고 잘 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료를 주어야 됩니다. 이 원료가 8가지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시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붙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붙는 속도가 몇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안 주면 뭐 붙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뇌가 손상이 됐을 때 과연 회복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와서 한쪽이 마비가 됐어. 절대 복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재생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일본에서는 뭐 한다? 재생 가능하다. 누가 재생 가능하다? 핵심은 뭐다? 당사슬이다. 바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이 당사슬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손상된 뇌도 뭐 할 수 있다? 복구 가능하다. 왜? 붙으니까. 다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쪽입니다. 면역계도 지금 요즘 많이 심각해진 것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 지금 3명 중 1명이 뭐다? 암입니다. 자, 여기 3명 앞에 온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이 3명. 이 3명 중에 1명이 암이랍니다. 누가 암 하실래요? 남편이 암 하시게 맞기. 자, 3명 중 1명이래요. 3명 중 1명.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이곳에는 아무도 없으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 정도로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봤더니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얘가 NK셀이거든요. 이 NK셀이 암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처리합니다. 근데 암을 알아보는 애가 바로 뭐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요게 바로 당사슬인 거죠. 이게 부족하게 되면 NK셀이 암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당사슬 중에 특히 면역세포에 이 당사슬들이 충분히 다 담겨 있을 때 내가 면역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93년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암. 이게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사슬이 굉장히 뾰족하게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죠? 바로 이게 암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암특이 항원이라 그래서 이 세포의 당사슬이 고분자와 분지와 이렇게 이상하게 이 정상적인 노멀셀과 캔서입니다. 암세포와 다르게 생겼죠.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암인지 아닌지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 몸에 당사슬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니까 근골격계도 마찬가지더라. 예. 우리 몸의 이런 모든 부분에 결국 다 뭐다? 당으로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뭐까지? 줄기세포까지. 예.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거의 1조 원에서 3조 개의 어떤 줄기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엠브로토스나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내가 무슨 말이에요? 먹는 줄기세포인 거예요. 정말 젊어집니다.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글리코 영양소 하는 일이 어마무시하네.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네. 근데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면역이 키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대인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심각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내 몸에 뭐를 높여놔야 된다? 면역력을 높여놓는 게 지금 현재는 셀프 메디케이션,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럴 때 알고 보니까 핵심이 글리코 영양소더라.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들이 바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 내 몸의 면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글리코 영양소 8개, 이게 엠보토스 라이프가 이 글리코 영양소예요. 자,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 세포의 구조물을 충분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들어서 내 몸을 철저히 요새화하겠다. 나쁜 물질로부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에 다 붙여놔야 되죠. 이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화라고 합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 당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당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서 이 내 몸에 있는 DNA가 정보를 받아서 RNA에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복사가 일어나면 바로 여기서 소표체에서 이렇게 보시면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끝에 당사슬이 붙어요. 붙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포 끝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당사슬이 잘 붙지 않으면 내 몸의 자연 치료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독소라는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몸에 있는 당사슬을 붙여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좋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클린인 거예요. 그래서 클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클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에 가장 문제, 이런 당화결함, 내 세포 끝에 당사슬이 잘 붙지 않거나 내가 제대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당사슬이 안 만들어지거나 내 몸의 독소 때문에 당사슬이 자꾸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당사슬이 자꾸 빠지거나 노화에 의해서 당사슬이 자꾸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붙이겠다는 거죠. 당사를. 그걸 당화죠.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다? 클린입니다. 그래서 클린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자, 이 클린을 통해서 이 세포의 당사슬이 쫙 붙게 되면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든지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클린의 정의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연 치료를 떳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독소를 뭐하라? 지금부터 이미 차단을 하라. 차단을 하면서 뭐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뭐하라? 빨리 밖으로 배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내 몸의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클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클린은 비용과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의 자연 치료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클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덤으로 내 몸에 독소가 빠지니까, 독소가 지방이잖아요. 그럼 독소가 같이 빠지면 체중도 빠지면서 동시에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린의 성공 여부는 제품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영양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화 과정이 얼마나 빨리 잘 진행되는가가 클린의 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밖에 나가시면 우리도 클린이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회사들 있죠. 그거는 진정한 클린이 아닙니다. 자, 클린이라는 것은 내 몸의 독소를 빼고 내 세포에 뭐다? 당사슬을 붙여내는 과정. 그래서 정상적인 자연치료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여러분이 클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레시피가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쉐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식사는 금지입니다. 자, 일반 식사는 금지입니다. 왜 금지일까요? 금식이 아니고 금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금식이라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밥을 안 주냐? 이거 밥입니다. 일반 식사를 금지. 왜? 일반 식사 안에 뭐가 있다고?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 식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식사를 드릴게요. 어떤 식사? 구별 식사를 드릴게요. 황제식을 드릴게요. 최고의 영양식을 드릴게요. 메디컬 푸드를 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이 메디컬 푸드가 바로 쉐이크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완벽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쉐이크 식사와,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찬 드셔야 되죠? 이 반찬이 바로 영양 캡슐입니다. 다양한. 근데 이 영양 캡슐은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클린하기 전에 뭘 해야 돼? TLP 과정에 보시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그분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몸의 증상들이 나와요. 그게 맞는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 제품들이 쫙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쉐이크 식사와 그리고 이 영양캡슐을 드시는 거예요. 밥 대신에 하루 3번.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제가 현대인들이 가장 면역이 떨어지는 게 뭐 때문에?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일반 물은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역수 형태로 물을 드셔야 돼요. 그 면역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엠브로토스, 메나폴, 면역 조절하는 거, 그 다음 퓨어, 여기 보시면 파이토, 뭐 여기 안에 GI 프로 밸런스와 함께 드셔도 더 효과가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핵심은 엠브로토스, 메나폴, 당사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식사에 같이 넣어서 드시기도 합니다. 여기도 넣어도 되고 여기도 같이 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도 넣고 여기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자, 그렇게 먹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많은 질병이 오는 첫 번째 시작은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 염증의 주범이 시작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나쁜 거는 차단하고 좋은 것을 들어와서 개선하는 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장에 뭐를 달아줘야 돼요? 빨리. 센서를 달아줘야 되죠. 그 독소 빨리 해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거 못 들어오게 차단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장을 살려야 돼요. 장을 어떻게 살릴까요? 변 잘 나오면 잘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장에 뭐를 살리라? 센서를 일단 붙여라. 두 번째, 대장. 이건 소장이면 대장에 뭐죠? 가장 중요한 미생물들을 살려놔야 돼요. 이 대장의 미생물층이 좋아져야 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장이 좋아지면 또 어디가 좋아져요? 내 몸에 호르몬이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체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장이 무너지는 순간 호르몬이 무너지고 호르몬이 무너지는 순간 뇌가 나갑니다. 그래서 뇌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장을 찾아가야 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이렇게 클린을 하게 되면 장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 맞춰지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자, 세포가 건강해지면 기존에 내 몸에 정말 안 좋은 세포들은 영양분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린을 하게 되면 세포의 센서가 달리는 순간 내 몸에 먹은 영양소는 쑥쑥 들어오고 독소도 쫙쫙 잘 빠져나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클린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뭐 하라? 비우는 과정을 해야 되죠. 비우는 과정. 내 몸의 독소를 비우는 과정이 바로 뭐다? 3주입니다. 3주 동안 철저히 여러분의 풀세이크 하루 3끼를 아까 얘기했던 쉐이크 식사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3끼를 3주 동안 타이크를 못 하겠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 하시고 2주차부터 간단하게 식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지금 17번 동안 17회 클린 했댔잖아요. 한 번도 제가 풀세이크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3주 동안 쉐이크만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주 딱 지나고 나서 중간중간 야채 같이 드시면 돼요. 씹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풀세이크, 근데 그거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잘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세이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끼 정도는 쉐이크하고 한 끼 식사 하시면서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우는 단계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 몸에 정말 좋은 조직으로 채워야 되는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유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지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클린하면서 제가 독소가 빠지니까 체중이 좀 빠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클린해도 2kg 이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1.8kg 정도밖에 이번에 3끼를 풀세이크 했는데도 1.8kg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유지하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클린하면서 청소해내고 나니까 내 몸이 대사가 굉장히 잘 되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제품들, 클린, 여기 보시면 럭키박스 있잖아요. 럭키박스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 OSP랑 간단하게 몇 가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효과는 뭐가 납니까? 클린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상화입니다. 내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거고요. 밸런스가 다 맞아지는 장 환경의 밸런스, 호르몬의 밸런스, 모든 밸런스가 다 맞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독소와 염증이 싹 정리되면서 이 염증이 정리되면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피부가 진짜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클린을 하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피부가 좀 어째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그죠?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뇌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히 엠브로토스 메나폴의 특징이 뭐냐면 무드, 감정 조절이 잘 되거든요. 인호성, 그러니까 인호성의 감정 조절 막 확 내고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착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17번 했으니까 참 많이 착해진 거. 와, 저걸 착해졌다 뭐 예전에 어쩌겠노 이런 우리 파트너들이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착해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가 정말 좋아져요. 예. 소화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높거나 이런 분들이 다 정상화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걸 통해서 좀 개선되는 사람 사례들 조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케이스를 내놓냐면 많은 사람들이 뇌와 관련돼서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문부과학에도 말했지만 뇌 손상, 즉 잘못된 뇌를 복구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다? 당사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젊은 나이에 뭐가 왔어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숨골 바로 옆이 터져서 숨골 있는 부분이 터졌다면 즉사랍니다. 근데 바로 옆에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간신히 살았지만 생명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장례를 준비하라 라고 있는 상황에 감사하게도 이분의 누나가 메나텍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시게 했습니다. 드시게 했더니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예, 너무 건강하다는. 이게 바로 뇌출혈 케이스고요. 뇌졸중 케이스입니다.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손숙경 사장님 어머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2021년 9월이니까 작년이다, 그죠? 작년 9월에 갑자기 한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빨리 병원으로 한의원 갔다가 119에 실려서 여기 보시면 하늘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골드타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봐야지. 그래서 약물요법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따님이 있는 부산으로 이송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근데 병원에 입원 당시에 그냥 휠체어를 안 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손이 마비가 오니까 물도 못 받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때부터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따님이 엄청나게 많이 섭취시켰겠죠. 자, 섭취시키고 나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7일 만에 퇴원할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얼마만큼 먹였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엠브로토스 라이프, 메나폴, 에이오, 메나붐, GIP, 프렌저 가만히 보시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전부 면역과 관련된 제품을 집중적으로 먹인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렇게 먹였더니 일주일 만에 퇴원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석 9월이니까 추석을 보냈고요. 그리고 9월에 뇌경색이 와서 이래 됐는데 10월에 여행을 가신 거죠. 저도 이때 같이 있었거든요. GIP 여행,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오신 겁니다. 지금도 꾸준히 제품을 먹고 지금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엠브로토스 메나폴이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자, 그러면 뇌경색 말고 이제 뭐 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자가 면역입니다. 자, 자가 면역에도 도움이 될까요? 뭐 여기 저희 파트너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2004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을 스테로이드를 12년 동안 먹고 있으셨어요. 먹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부었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스테로이드의 약의 부작용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대상포진부터 시작해서 고지혈증부터 뭐 엄청나 안 좋아요. 자, 이때 저희들 만나서 제일 시작이 3일 리셋부터 시작을 했어요. 3일 리셋 시작하고 클린을 했는데요. 클린 이후의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부종이 없어졌어요. 너무 건강하게 바뀌었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 자, 이 암입니다. 이거는 저면역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낫고 여기도 낫고 이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가 자연치유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암 환자는 우리가 저면역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그냥 종합검진하러 간 거예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다.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갔습니다.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자, 1기인데 문제는 위치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전절제했습니다. 위를 다 도려냈습니다. 완벽하게 위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어때요? 뼈밖에 안 남았죠.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 글리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소프라노 성악과 교수거든요.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제품 뭐 5년 차에 완치. 예. 이 제품을 암 환자 때 만났거든요. 너무나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또 어떨까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럼 감염이 어떨까요? 자, 여기 뭐 앉아 계십니다, 또. 자, 우리 그 고현희 사장님. 네, 심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초창기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제가 없을 때 병원에서는 할 수 없이 심각한 염증 때문에 뭐 했을까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부작용으로 당뇨가 혈당이 400까지 올라가고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 이런 상태였습니다. 회복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1년에 5월달, 코로나가 9월에 왔고요. 5월달에 저희들과 본격적으로 제품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클린을 하기 시작했고요. 클린하고 나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젊어지셨어요. 너무 예뻐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나쁜 점이 생겼어요. 셀카를 너무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셀카를 너무 많이 예뻐지셔가지고. 자, 그럼 코로나.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있을까요? 다이어트도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클린 하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아까 했던 고현희 사장님 아들분입니다. 자, 배 보세요. 네. 자, 얼굴이 이렇게 살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자, 6월입니다. 왜 그랬을까? 엄마가 5월 달에 이걸 먹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6월 달에 나도 클린하면 안 돼요? 몸무게가 93kg. 하자. 네, 클린했습니다. 6월 27일에서 7월 8일. 딱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얼마만큼요? 1년 사이에 20kg. 원세이크, 맨날 원세이크 합니다. 클린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1일 원세이크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갱년기는요? 갱년기 때 진짜 문제죠? 여성분들 갱년기 때 살 엄청 찌죠? 자,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요. 약간 남성화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자, 근데 3일 리셋과 클린 기적의 23일입니다. 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23일이 지났더니 여자처럼 됐나요? 여자처럼 이상하네. 네, 자기 애가 놀랬어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 자,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인바디를 쟀어요. 23일 동안 쟀더니 몸무게가 5.5kg가 감량이 됐는데요. 거의 다 뭘로만 다 감량이 됐어요? 지방으로, 체지방으로만 다 바뀌었어요. 예, 근육은 좀 늘었고요. 예, 23일 만에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니다. 자, 접니다. 예, 제가 2007년 1월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예, 심각하게 안면신경 마비가 와서 이렇게 글리코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예. 얘는 40대 때죠. 예. 그리고 이랬거든요. 저거든요. 예, 제가 저거든요. 예, 요랬습니다. 아, 정말 예, 어떤 사람 니 맞나 이런 제 맞거든요. 예, 파묻혀서 지금. 예.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요 몸무게하고 이 몸무게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나가요. 요 몸무게 더 작게 나갈 때예요. 왜 그럴까요? 부종입니다. 염증이 심각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얼굴이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자가 면역 질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찾아냈어요. 얼굴만 그랬나요? 전신이 다 그랬어요. 전신 사진을 찾아냈어요. 좀 이상한 사진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맨하텍을 해서 예전에 PD가 됐을 때 사진인데요. 정말 제가 드레스 입기 싫었는데 입었고 얼굴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고 여기 팔을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온몸이 다 그랬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네, 목하고 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화장으로 가렸고 여기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온몸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도 없어졌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해마다 내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이게 여 안에도 그렇지. 가려서 그렇지. 예, 그래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라는 걸 제가 찾았죠. 예, 그리고 얼굴이 이미 마비 증상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예. 아까 제가 이랬다 했잖아요. 예. 클린하고 났어요. 클린하고 났어요. 여기 41살 때고, 요 51살 때거든요.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젊어졌죠. 클린을 반복하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죠. 운동 1도 안 했습니다.
네, 저 운동 싫어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하세요? 김영애 사장님. 배 장난 아니죠? 이 보세요. 지금 뒤에 구에서 조금 이따 보세요. 지금 김영애 사장님 5번째 클린인가요? 클린 저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클린 했을 때예요. 첫 번째 클린 했을 때. 이게 2014년도 사진이거든요. 2014년도 사진이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도? 오래됐죠.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지났어요. 보시면 저기 뒤에 서 있는데 어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클린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지금 방금 클린을 얼마 전에 저희들 둘이 같이 클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스폰서님 자꾸 나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 요 사진하고 진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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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40대 때고 지금 뭐 50대 중반인데 뭐 사람들이 50대 중반처럼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클린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클린을 통해서 세포의 글라이코실레이션 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클린이죠.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는 클린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자연 치료를 회복시키는 방법,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 내가 클린을 한번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클린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어메이징한, 우리 스폰서님 맨날 얘기하는 어메이징한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